네, 바로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자리는 영화 만들어주신 차봉주 감독님과 그리고 김한희 배우님, 유선 배우님, 이순재 선생님, 그리고 송재림 배우님 이렇게 5분이 함께 자리하실 거고요. 5월 25일 개봉을 앞두고 저희 영화가 지금 공식적으로 첫 공개되는 자리였었습니다. 감독님은 물론 배우분들도 오늘 좀 특별한 날이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 통해서 저희가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안녕하세요를 연출한 차봉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25일날 개봉하는데 좋은 기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영화 안녕하세요에서 박수미 역할을 맡은 배우 김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화 안녕하세요에서 정서진 호스피스 안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했던 정서진 역을 연기했던 유선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저희 영화를 봐주시기 위해서 여기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충무를 앞둔 늙은이 이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빈 역할을 맡은 송재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것보단 바로 그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의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요. 네, 손 들어주시면 이동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그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종훈입니다. 그 2가지 질문 있는데요. 요즘에 그 호스피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드라마 한 사람만이 있었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라는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좀 어떤 매력 때문에 끌리셨는지 왜 출연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2번째는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모두 한 달 동안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배우님들이 이번 작품을 임하면서 만약에 내가 호스피스에 있다면 어떤 걸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배우분들 공통 질문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김한희 배우님부터. 저는 영화 안녕하세요 맨 처음에 신호를 받고 보게 되면서 제 무지에 굉장히 부끄럽지만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이곳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었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쓰인 것에 있어서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 수미라는 캐릭터가 작품을 보셨다시피 굉장히 감정선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그 감정선 폭이 좀 많이 넓은 아이예요. 그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대본을 보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도전 욕구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많은 캐릭터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수미로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배우분들이 너무나도 멋진 배우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기를 보면서 제가 연기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그분들의 연기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은 작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이 혹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
전 되게 꿈이 엄청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좀 수다쟁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호스피스 병동 사람들이랑 많은 이야기도 나눌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대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 그 사람들이랑 저의 일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안하게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영화 대본을 처음 읽어보고 마지막에 대본을 덮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역시 그렇고 모두가 수미처럼 한때 굉장히 힘들었던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정말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한 줄기 그 희망조차 빛조차 보이지 않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도와줄 누군가도 없고 정말 이 끝은 없을 것 같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 경험을 누군가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그때 정말 그 순간을 못 견디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나고 보면 정말 한 순간이고 내가 살아오는 긴 인생이 한 과정일 뿐인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냥 그 안에 갇혀있는 나의 그 절망만 느껴지잖아요.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고. 근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지만 영화 한번 보러 갈까 하고 보러 왔다가 정말 마음의 치유가 되고 이 순간이 정말 지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또 나뿐만이 아닌 내 주변에 내가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못 봤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지금 생을 마감하려는 이 순간 누군가한테는 이 하루가 너무너무 절실한 하루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좀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되지 않으실까? 그런 메시지를 이 영화가 담고 있어서 좀 그냥 편하게 영화를 보러 오셨다가 삶의 소중함을 좀 느끼고 가시면 어떨까. 저조차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만약에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행을 다닐 것 같아요. 좀 가고 싶었던 곳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많은 걸 보고 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넓은 세상을 좀 경험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네. 배우는 출연이 목적입니다. 우리 뭐 평생을 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건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그 장르가 어느 장르든지 간에 그래서 영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부터 영화를 보고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영화는 항상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서 처음에 영화를 안 하고 연극을 시작한 건 우리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연극이라도 하자 해서 시작했던 거고 그다음에 텔레비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텔레비전에 따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다시 텔레비전에서 어느 걸 보고 불러서 다시 영화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대부분 보면 그냥 평풍 역할이나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존재감 없는 역할들이 오기가 쉬운데 물론 그런 거 출연 안 해요. 근데 이건 대본을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럼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해서 이제 작품을 선택하게 된 거고 또 작품을 맡겨준 우리 감독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제 역할은 뭐 보시다시피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호스피스에 들어와 있는 영감입니다. 아마 재산이라고 집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았는데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제가 마지막에 한 대사가 있습니다. 잘 살아야 잘 죽는다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입장이고 여기서 이제 수미라는 어린
친구를 만나가지고 서로 교감하면서 그다음에 짧은 인생이지만 삶의 보람을 느끼고 서로 인간을 느끼고 인간을 느끼고 이러고 끝나는 인생인데 이게 이제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은 그거 좀 비슷한 거 아니겠는가. 괴테가 말년에 16세 소녀와 서로 교감을 하고 살다가 유산을 남기고 죽은 얘기. 또 옛날에 일본 작품을 하나 봤더니 크리스마스 특집인데 이 사람이 평생 수의 노릇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많이 받았는데 퇴직금이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가 수의 때는 전혀 아버지처럼 근처에 오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 퇴직금 좀 넣어 먹으라고. 근데 양반이 나오다 보니까 눈이 펄펄한데 웬 소녀가 하나 쭈그리고 앉았는데 불쌍하게 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녀를 데리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다 해서 돈을 줘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조건에 비슷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고, 근데 마침 우리 젊은 연기자들이 요즘 너무 똑똑하고 잘해가지고서 아주 재밌게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건 유선신 나오고 이제 드라마를 한번 같이 해봤기 때문에 알고, 그건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 우리 환희 양이 정말로 잘해줬어요. 그래서 작품이 아주 빛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하나의 생애 철학을 이 작품이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쉬고 그거를 자극적이지 않고 그거를 쉴 수 있는 시나리오 가지고 저는 이걸 하게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호스피스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저는 그냥 그 주변에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랑 그냥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저를 살아왔으니까 저에 대해 알겠지만 그때가 된다면은 타인에 대한 이야기의 공감대를 더 많이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이야기 보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따리를 갖고 가는 것도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지금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그러니까 영화의 주 무대로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을 하셨고, 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셨는데요. 이게 이런 선택을 하신 것과 이를 통해서 좀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거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영화로서 관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쓰고 기획하게 된 의도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영화 현장에서 일한 지 이제 16년, 17년 정도 돼 가는데 언제 올지 모를 그 데뷔의 순간을 기다리며 계속 글 작업을 했었는데, 그 글 작업의 이제 핵심이 이제 행복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서 많은 행복을 느꼈었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제가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면 이제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고요. 그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에서 또 다시 또 한 고민을 했었고,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내린 것이 이제 제가 마지막 순간을 마주했을 때 웃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또 남아있는 또 우리 가족에게도 분명히 좋은 느낌일 거고 행복일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호스피스라는 그 무대에 이제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호스피스에 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본 다큐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호스피스 병동의 이제 이야기들이었는데 유독 한 분이 되게 밝은 모습이셨어요. 근데 그 분이 내일이 모레가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상과 중이라는 이런 갖고 있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된 상태였는데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을 지금 우리 극중의 수미한테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공간 안에서 이분들이 꼭 이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제가 이제 관객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우선 큰 건 행복이고요.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거를 꼭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정답은 없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의 김나연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 이 영화를 좀 기획을 하시면서 데뷔 작품이라서 좀 신경도 되게 많이 쓰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배우들의 캐스팅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 이순재 선생님께서 김원희 배우에 대한 칭찬을 잠깐 해주셨는데 김원희 배우가 이제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로 이제 배우님들과의 호흡을 꼽으셨어요. 실제로 호흡을 맞추시면서 이순재 선생님을 비롯한 이제 다른 선배 배우들과의 호흡을 맞추면서 또 어떤 점을 배우셨는지 또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우분들의 가장 크게 제가 중점을 둔 거는 물론 연기고요. 이 주제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되게 좀 어둡고 힘들 거라는 생각도 많이 이제 하고들 계시는데 이런 주제 이런 이야기들 자체를 다가가기가 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 역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배우분들이 그 안에서 또 진정성 있게 뭐 모든 배우분들이 다 같지만 그 안에서 뭔가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배우분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들한테 연기적으로 뛰어나신 배우분들한테 네, 시나리오를 드렸었고 시나리오를 드리고 나서 또 굉장히 기뻤던 게 거의 한 1, 2주 안에 모든 배우분들을 다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되게 힘든 시기였고 코로나라는 되게 힘든 시기였고 또 좋은 영화도 투자받아서 들어가다가 좀 멈추는 상태였고 투자를 받아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중단되는 사태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영화를 기획했을 때 모두가 반신반의했을 때 저희 배우분들이 이제 미팅을 하시면서 뭐가 됐든 이 영화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었고 제가 오히려 얻었었고 이 배우분들과 꼭 해야 되겠다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우분들과 같이 한 게 저에게는 되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작년 이제 20살 5월달, 4월달 이때쯤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었는데 20살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이제 연기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서 어떠한 극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작품을 이끌어 나갈 때 뭔가 좀 외롭다는 느낌도 좀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에는 너무나도 멋진 배우분들이 계셔서 약간 이분들한테 조금 의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연기적으로 좀 도움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이 작품에 참여하지 않았나 싶은데 너무나도 멋진 배우분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삐끗해도 뭔가 너무 잘 잡아주셔서 좀 더 연기를 즐기면서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선배님들께서 해주시는 칭찬 하나하나가 저는 또 칭찬에 춤을 추는 약간 고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칭찬에 좀 힘입어서 더 잘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모든 배우분들이랑 다 만나면서 연기를 했지만 특히 유선 선배님이랑 이순재 선생님이랑 이렇게 좀 많이 만났었는데 제 연기에 대한 저는 객관적인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선배님께서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제 연기에 대한 이런 피드백이라든지 너무 좋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좋은 연기로 관객분들을 만나뵐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멋진 배우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또 마이크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시 질문을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공통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에서 이렇게 배웠을 때,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이 영화를 봤었을 때, 이렇게 면면이 이렇게 그 개성 있고 화려한 배우분들이 참 잘 어우러졌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 촬영장에서 배우분들 간의 호흡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또 그 촬영을 하면서 배우분들 간에 뭐 특별한 에피소드, 재미난 에피소드가 없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송재림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고 배우들이 생각했던 거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대하는 마음 자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하나씩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나 그거에 대한 동질감, 그리고 코로나였었던 것처럼 거의 다들 힘든 시기여가지고 서로 화합 그리고 합동, 서로 마음 통하는 게 좋았고, 저가 거기 신혼부부랑 같이 바리스타로 나오는데 세트장이다 보니까 커피는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커피는 얼마든지 내려 먹을 수 있는데 그 커피 배출구가 안 돼가지고 바닥이 흥건해지고 먹을 때마다 세트장 바닥에 물이 흥건해졌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갈게요. 제 경우는 뭐 별로 그렇게 촬영 외적인 에피소드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우리 젊은 배우들하고 같이 열심히 촬영을 했고, 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배우의 최고의 행운은 뭐냐? 좋은 작품, 좋은 연출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도 더 보완이 될 수 있고 그 덕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배우의 행운의 조건인데, 이번에 비록 즐거운 영화지만은 우리 차 감독이 직접 작품을 쓰시고 또 연출을 했는데 아주 정말 화기 있게 즐겁게 각자 자기들 작업들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처음부터 찌푸리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생활고에서 오는 고통이란다. 그 다음에 벌이가 심동치 않으니까 집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짐을 지고 나와가지고 연장 가서 연기를 하다 보면 연기가 제대로 잘 되지도 않는다고. 또 요즘 뭐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난 종족이 개량이 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지금하고는 달라요. 옛날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욕도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번에 작업을 해보니까 역시 많이 달라졌구나. 저는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영화 외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정말 유능한 젊은이들입니다. 체격도 달라지고 용모도 달라지고 머리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 전부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영수, 윤여희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제2, 제3의 오영수, 윤여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나도 또 어떻게 운 좋게 꼴뚜기 게임이나 문화 게임 하면 또 건데 끼어서 덕을 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분 여러분께서도 우리 젊은 연기자들 또 각 분야의 젊은이들 많이 좀 지켜 올려가지고 이네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항상 에피소드를 물어보시면 딱히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굉장히 진짜 분위기가 좋았어요. 뭐 진짜 박현숙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뭐 여자들 중에서는 선배님이 너무 또 편안하게 또
주관해 주셔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분장실에서도 막 수다가 끊이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저희가 단체 씬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모이면 그냥 왁작지껄 항상 떠들고 굉장히 그렇게 영화에서 보시는 그 느낌 그대로 현장 분위기가 항상 늘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요. 감독님이 이제 첫 입봉이셔서 쑥스러우셔서 그런가 싶었는데 레디 액션도 되게 조그맣게 하셔가지고 처음이라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성품 자체가 워낙 굉장히 겸손하시고 굉장히 유하고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의 성품 같은 작품이 이게 진짜 나온 것 같은. 그래서 현장 분위기 모인 모든 배우들부터 시작해서 분위기 자체가 마치 이 영화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모여서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훈훈한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은 촬영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쪽에서 에피소드라고 이제 하신 얘기들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사실 너무나도 분위기가 밝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에피소드이기는 한데 제가 전체 대본 리딩을 할 때 너무나도 멋진 배우분들 사이에서 연기를 해야 돼서 이것 말고 뭔가 더 크게 표현할 만한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고 대본도 정말 많이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야, 너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화이팅 열심히 해라는 말이었는데 그때 제가 나 연기를 못했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집 가는 길 동안 대본도 더 많이 읽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숨이라는 캐릭터를 잘 연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랑 하루 종일 붙는 씬들을 이제 다 촬영을 하고 나오면서 선생님께서 감독님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얘 좀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뭔가 숨이라는 캐릭터를 잡아가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들이 한순간에 싹 녹더라고요. 이 작품을 찍으면서 연기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 다 찍고 나서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한 작품을 또 잘 끝마쳤구나라는 좀 안도감과 행복감이 드는 에피소드이자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준비해 왔는데요. 네, 유선 배우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수미처럼 서진도 내면의 아픔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아침에 들어갈 때면 항상 가장 크게 밝게 인사하고 그분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 캐릭터 안에서 다양한 연기의 모습, 연기 톤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요. 그랬고 이제 서진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좀 중점에 두셨던 부분이라든가 혹은 연기하면서 힘드신 부분들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나오지만 서진도 정말 씻어낼 수 없는 어떻게든 이렇게 마음 한켠에 접어둘 수조차 없는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살고 가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 병동에 온 것 자체가 본인도 치유받기 원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흘러 사실은 이곳에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히려 내가 이것까지 딸이라는 걸 오픈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누군가한테 못다 해줬던 걸 이분들한테 해주면서 비로소 나의 못다한 한과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이제 좀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내 마음, 내 정서 자체도 이분들과의 생활 가운데서 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는 아니지만 환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서진 또한.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본인의 아픔 또한 조용히 잠잠히 치유해 가고 있는 과정을 경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면에 감추고 또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정말 그 사람들의 아픔을 정말 잊을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밝음과 좀 경쾌함 이런 어떤 리듬감을 또 가져가야 되고 그런 내면과 외면의 어떤 그 서진의 역할 해야 되는 역할과 본인의 실제 아픔 다른 어떤 그런 감정선 안에서 그걸 잘 조율해서 연기를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특히 딸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을 연기할 때는 제가 실제로 딸이 있기 때문에 대본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하고 준비하고 또 촬영할 때도 제일 힘들고 너무 아팠어요. 그 씬이 생각만 해도 너무 왜냐하면 제가 그 안에 몰입이 돼야만 연기를 할 수 있는데 몰입이 되기 위해서 연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고통스러워서 실제로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정말 리허설을 하면서 대사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감독님한테 리허설 없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리허설을 안 하고 바로 슛을 갔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씬이었는데 어쨌든 제 실제 삶 속에 제가 또 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제 삶과 또 만나져서 좀 감당하기 좀 힘들었던 그런 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네, 저희가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그러면 준비해온 질문들도 이제 배우분들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재림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공개된 다른 작품, 최근에 공개된 다른 작품과는 굉장히 상반된 캐릭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하신 캐릭터가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면서 혹시 본인이 좀 더 선호하는 어떤 그런 저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안녕하세요 캐릭터를 소화하면서 좀 힘드신 부분이나 혹은 뭐 이래서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캐릭터가 센 연기를 하는 거를 선호했는데 이거는 뭐랄까 저희 소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하지 않으면서도 친숙한 소재이잖아요.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 더군다나 내가 죽는다는 거. 그리고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여러 명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하면서 묘한 그 생각을 다시 한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거. 옛날 일본 영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비슷한 영화도 있어서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가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죽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죽음인데 그거를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야겠다. 이거 40살부터는 뭐 재테크를 하라고 하는데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죽을 준비까지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캐릭터 야차나 이런 옛날에 했었던 거랑 다르게 이 연기를 하는 거는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극적인 거 말고 죄송합니다. 제 꼴랑 38세밖에 못 살았지만 저는 이게 가장 제 인생에 제일 많이 산 거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감히 제가 이 나이를 갖고 그냥 제 윤빈 역할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 캐릭터를 했을 때 좋았던 건 그거예요. 초췌하지만 내 나름대로 가장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이 제가 답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말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황혜정입니다. 김한희 배우님께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에 수미의 대사인 안녕하세요는 누군가를 만날 때 하는 첫 인사이자 잘 지내자는 안부의 인사이기도 하고 또 작별 인사이기도 합니다. 수미는 호스피스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본인의 새 삶을 시작하는데요. 환희 배우님이 그 마지막 멘트를 하셨을 때
어떤 심정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대사에서 생각하시는 안녕은 작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첫 인사를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뱉은 안녕하세요를 끝으로 이제 엔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녕하세요는 이제 관객분들한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저는 그 안녕하세요를 촬영하면서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좀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안녕이라는 말로 내뱉는 걸로 봐서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삶이 안녕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뱉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 제목에 그저 안녕하세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사가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시는 걸 물어보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녕하셔라. 안녕하게 사시라. 이런 뜻이 담긴 제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악센트를 붙이게 달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안녕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의 안녕하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예.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선생님 지금 방금 이제 안녕하세요 의미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 이순재 선생님께 뭐 영화에서 이제 그 박노인 역할을 맡아주셨기도 하지만 큰 어른 역할을 맡아주셨기도 하지만 진짜 배우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인생의 후배들에게 좀 이렇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응? 덕담을. 덕담 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평가는 우리 기자 선생님들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뭐 요즘 보니까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크로샷 한 카트 찍기 위해서 사실 카메라 받치고 30분씩 걸렸습니다. 다시 해봐. 그거 아니야. 그래서 저 심하면 이제 이런 병신 육갑 떨고 자빠졌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울고 난리가 치는데 요즘은 작업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없어. 다 그때 다. 그래서 아마 감독님 우리 무난하게 다 찍었죠. 환희가 뭐 에너지 많이 낸 거 아니지. 그런 정도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제 입장으로서는 이제 나이가 뭐 내일 모레면 90인데 아직도 날 붙여준 게 대단히 고맙고 그래서 제가 뭐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하나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욕심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맥하다가 한 얘기 있어요. All soldiers never die, only faded away. 이 대사인데 All actors never die, only waiting for next.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쪽에서 연극하고 있고 이거 하고 또 금전에 또 연극도 많이 좀 해야 돼.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작품이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감독님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찍은 작품이고요. 이 작품으로서 큰 걸 바라는 건 아닌데 이 작품으로서 참여해주신 우리 제작진과 그 배우분들의 누가 안 되게끔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좀 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5월 25일 수요일 날 관객분들을 영화 안녕하세요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작품을 열심히 찍었고 그리고 후반 작업 감독님과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해주셨는데 또 스크린으로 관객분들 만나뵐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많이 보시고 힐링 받으셨으면 좋겠고 수미라는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 더 감사한 건 정말 가정의 달에 가장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 모시고 가도 되고 뭐 자녀분까지 정말 3대가 어우러져서 가서 봐도 될 만한 그런 영화여서 자신 있게 정말 권해드리고 싶고요. 함께하는 그 작업 그 과정도 물론 너무 행복했지만 저희 모두가 정말 대본이 담고 있는 그 소중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께 잘 전달해 드릴까라는 마음으로 다 전심을 다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극적인 영화들도 많고 이제 다시 극장가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정말 착한 무공해 같은 영화지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삶에 필요한 정말 따뜻한 힐링이 될 만한 영화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관객분들과 보다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영화의 영역이라면 다양합니다. 뭐 크게 블록버스터, 스펙타클한 영화 이런 영화, 관객들이 손을 쓰고 즐거운 영화, 또 코미디 뭐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만은 이 장르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사소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느낌을 있고 그리고 다시 본인 스스로를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 이 소품 영화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영화들은 이와 같은 영화들이 많이 좀 시작이 되고 또 관객들에게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라는 단어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프레젠트라고 현재라는 건 우리가 매일 받는 선물이라고 들었는데 그 의미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각 기자님들 들어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기자간담회는 공식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그 배우분들 그 감독님하고 같이 퇴장하셨다가 순서대로 저희가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